2001년 한국 인천공항. 48세의 박명숙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53세의 강대원이었다. 대원은 명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명숙 씨, 정말 당신이군요. 살아계셨군요. 명숙은 혼란스러워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대원의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와 자신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50세의 이정호였다. 정호는 대원을 밀치고 명숙의 손을 잡았다. 명숙아, 나야. 기억나지 않아? 명숙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두 남자는 명숙을 놓고 티격태격했고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카메라는 3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1998년 겨울 함경북도 청진시. 45세의 박명숙은 배급소 앞에서 48세의 최순희를 만났다. 두 여인은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순희는 명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명숙아, 너 남편 철수가 당 간부 김비서 부인이랑 바람났다는 거 알아?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다들 알아. 철수가 김비서 부인한테 빌붙어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한대. 명숙은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는 남편 강철수가 있었다. 명숙은 남편을 추궁했다. 당신 김비서 부인이랑 무슨 사이야? 철수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려? 하지만 명숙은 남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명숙은 남편의 뺨을 때렸다. 철수도 화가 나서 명숙을 밀쳤다. 명숙은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집 문이 열렸다. 45세의 리순자가 들어왔다. 순자는 명숙의 이웃이자 친구였다. 순자는 상황을 보고 명숙을 부축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 왜 이래요? 철수는 비웃었다. 너나 신경 써. 너의 남편 김철호도 어딘가에서 바람 피우고 있을걸?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 순자도 남편 철호를 의심하고 있었다. 철호는 최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순자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날 밤 명숙의 집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순이가 달려갔을 때 철수가 쓰러져 있었다. 철수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얼어 죽은 것이었다.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이는 명숙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명숙아, 탈북하자. 내가 아는 루트가 있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다 죽어. 명숙은 고민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순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말이야. 나 철수 오빠를 좋아했어. 20년 동안. 하지만 철수 오빠는 너만 봤어. 그래서 나 질투했어. 명숙은 친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살아야 해. 함께 탈북하자. 우리 둘이서. 명숙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두 여인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질투, 배신, 하지만 또한 우정과 연대. 명숙이 탈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리순자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순자의 남편 김철호는 사실 보안원과 결탁해서 탈북자들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철호는 순자에게 명숙을 배신하라고 강요했다. 여보, 박명숙이 탈북 준비한다며? 신고해. 그럼 우리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순자는 남편의 말에 갈등했다. 명숙은 순자의 친구였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10살 아들 민철이가 있었다. 민철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다. 포상금이 있으면 민철을 살릴 수 있었다. 순자는 고민 끝에 명숙을 만났다. 언니, 저도 탈북하고 싶어요.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명숙은 순자를 의심했다. 순자의 남편 철호는 위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정말? 너 남편은?
남편은 버릴 거예요. 민철이만 데리고 갈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순자는 사실 철호의 지시대로 명숙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탈북 당일 순자는 마음이 바뀌었다. 순자는 명숙을 배신할 수 없었다. 탈북 당일 밤 순자는 철호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전 명숙 언니를 배신할 수 없어요. 전 민철이 데리고 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철호는 분노했다. 철호는 순자를 때렸다. 하지만 순자는 민철을 안고 집을 나왔다. 철호는 순자를 쫓아왔고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그 순간 명숙이 나타났다. 명숙은 철호를 밀쳤고 철호는 바닥에 넘어졌다. 세 사람은 서둘러 도망쳤다. 하지만 철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철호는 보안원에게 신고했고 보안원들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명숙, 순이, 순자 그리고 민철은 두만강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박성철이라는 브로커가 다른 탈북 가족을 보안원에게 넘기고 있었다. 여기 5명 있습니다. 포상금 제대로 주셔야 합니다. 명숙은 경악했다. 순이가 소개한 브로커가 사실은 배신자였던 것이다. 명숙은 순이를 추궁했다. 순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순이는 당황했다. 나도 몰랐어. 성철이가 변한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박성철은 사실 순이의 옛 애인이었다. 그리고 성철은 아직도 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순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명숙이랑 순자는 내가 넘길 테니까 너만 나랑 남아. 순이는 갈등했다. 성철을 사랑했지만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순이는 성철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성철아, 미안해. 그리고 순이는 성철을 강물에 밀어넣었다. 성철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네 사람은 서둘러 얼어붙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보안원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명숙은 순이의 손을 잡고 달렸다. 순자는 민철을 안고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 순간 순이가 총에 맞았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명숙을 바라봤다. 명숙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질투했던 거. 명숙은 순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얼음 위에 쓰러졌다. 명숙은 울부짖었다. 순이야,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명숙과 순자는 순이를 두고 강을 건너야 했다. 명숙은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것이었다. 강을 건너는 도중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순자와 민철이 물속으로 빠졌다. 명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놓지 마. 내가 끌어올릴게. 하지만 민철은 순자의 품에서 빠져나갔다. 민철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다. 민철아! 민철아! 명숙은 온 힘을 다해 순자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민철은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두 여인은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중국 땅에 도착한 두 여인은 망연자실했다. 순이를 잃었다. 민철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 도착한 명숙과 순자는 조선족 김영수를 만났다. 영수는 55세의 남자로 탈북민들을 돕는다고 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영수는 두 여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줬다. 하지만 며칠 후 영수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두 분,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기 계속 숨어 있을 순 없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중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둘째, 제 사업을 돕는 거. 명숙은 의심스러웠다. 무슨 사업인데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흥업소요. 거기서 일하면서 돈 벌면 한국 갈 수 있어요. 명숙은 분노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순자는 민철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순자는 영수에게 말했다. 좋아요. 전할게요. 결혼이든 뭐든
명숙은 순자를 말렸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다. 영수는 순자를 56세의 중국 농부에게 팔아넘겼다. 그 농부는 장애가 있었고 폭력적이었다. 명숙은 홀로 남았다. 영수는 명숙에게 다시 제안했다. 명숙 씨, 마지막 기회예요. 유흥업소에서 6개월만 일하면 한국 보내드릴게요. 명숙은 고민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명숙은 결국 승낙했다. 명숙은 유흥업소가 아니라 미얀마로 끌려갔다. 김영수는 명숙을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명숙은 미얀마의 한 유흥업소에 감금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 여성들도 있었다. 40대의 김화영, 30대의 한별, 그리고 20대의 서지연. 네 여인은 매일 밤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다. 업소 사장 쏨차이는 잔인한 여자였다. 쏨차이는 여인들이 거부하면 굶겼고 때렸다. 명숙은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한별은 달랐다. 별은 당당했고 쏨차이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별은 명숙에게 탈출 계획을 말했다. 언니, 우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요. 이대로는 다 죽어요. 명숙은 두려웠지만 별의 말에 동의했다. 네 여인은 탈출 계획을 세웠다. 탈출 당일 밤 네 여인은 뒷문을 부수고 도망쳤다. 쏨차이와 남자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네 여인은 어둠 속을 필사적으로 달렸다. 도망치던 중 화영이 넘어졌다. 화영은 발목을 다쳤다. 명숙은 화영을 부축하려 했지만 별이 명숙을 밀쳤다. 언니, 화영은 버려요. 우리가 다 죽어요. 명숙은 갈등했다. 하지만 별의 말이 맞았다. 명숙은 화영을 두고 달렸다. 뒤에서 화영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세 여인은 태국 국경까지 도망쳤고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했다. 6개월 후 세 여인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명숙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순이를 버렸다. 화영을 버렸다. 명숙은 과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2001년 가을 명숙은 한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명숙은 두 남자를 만났다. 강대원과 이정호. 대원은 사회복지사였다. 대원은 명숙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받고 명숙을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원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대원은 사실 북한 출신이었다. 대원은 20년 전에 탈북했고 이름을 바꿨다. 대원의 본명은 강대호였고 대호는 명숙의 첫사랑이었다. 명숙은 고등학교 시절 대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대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명숙은 대호가 숙청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호는 탈북했던 것이었다. 대원은 명숙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여인이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대원은 명숙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명숙은 이미 결혼했었다. 한편 이정호는 브로커였다. 정호는 명숙을 한국으로 데려온 브로커였다. 하지만 정호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정호는 사실 김영수의 동생이었다. 정호는 형 영수가 명숙을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었고 죄책감에 명숙을 한국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정호는 명숙에게 반했다. 정호는 명숙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정호는 명숙에게 고백했다. 명숙 씨, 저는 명숙 씨가 좋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대원도 명숙에게 다가왔다. 명숙 씨, 제가 명숙 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도 구해드리고 정착도 도와드릴게요. 명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대원은 안정적이고 따뜻했다. 정호는 열정적이고 솔직했다. 명숙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하지만 명숙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명숙은 리순자를 찾아야 했다. 순자는 중국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명숙은 정호에게 부탁했다. 정호 씨, 제 친구를 찾아주세요. 중국에 있어요. 정호는 명숙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리고 6개월 후 정호는 순자를 찾아냈다. 순자는 남편에게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정호는 순자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명숙은 순자를 보고 울었다. 두 여인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순자는 변해 있었다. 순자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명숙은 정호에게 감사했다. 정호는 순자를 구해줬다. 명숙은 정호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하지만 대원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원은 명숙에게 고백할 결심을 했다. 대원은 명숙을 식당으로 초대했다. 명숙 씨,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 명숙 씨의 첫사랑 강대호예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대원이 대호라니.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대호 오빠. 정말 대호 오빠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명숙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호가 나타났다. 정호는 두 사람을 보고 질투에 불탔다. 명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뭐예요? 명숙은 정호와 대원 사이에서 고민했다. 정호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대원은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더 복잡한 것은 대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28세의 강준혁. 준혁은 변호사였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 준혁은 아버지 대원이 명숙과 사귀는 것을 반대했다. 아버지, 그 여자는 탈북민이에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대원은 아들과 충돌했다. 하지만 대원은 명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편 정호는 명숙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호는 대원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대원은 북한에서 탈북할 때 자신의 여동생을 버리고 왔다. 여동생은 대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정호는 이 사실을 명숙에게 말했다. 명숙 씨, 강대원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도 버린 사람이에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대원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대원은 변명했다. 명숙 씨,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명숙은 대원의 말을 이해했다. 명숙도 순이를 버렸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명숙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명숙은 대원을 선택했다.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었다. 정호는 분노했다. 후회할 거예요, 명숙 씨. 강대원은 당신을 배신할 거예요. 리순자는 한국에서 회복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순자는 민철을 잃은 것을 명숙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명숙이 자신을 탈북에 동참시켰기 때문에 민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순자는 명숙의 집을 찾아갔다. 순자는 명숙에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언니 행복해 보이네요. 두 남자가 언니를 놓고 싸우고 좋겠어요. 명숙은 순자의 말투에서 적의를 느꼈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순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는 몰라요. 제 아들 민철이가 죽었어요. 언니 때문에. 명숙은 충격을 받았다. 순자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언니 잘못이에요. 언니가 저를 탈북하자고 꼬드긴 거잖아요. 순자는 명숙의 뺨을 때렸다. 명숙은 뺨을 감싸고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순자는 집을 나가며 말했다. 언니 기억해요. 전 언니를 용서 안 해요. 절대로. 명숙은 좌절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적이 되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명숙은 대원의 집에서 이상한 여자를 목격했다. 4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대원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명숙은 질투를 느꼈다. 그날 밤 명숙은 대원을 추궁했다. 오늘 그 여자는 누구예요? 대원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분은 복지관 동료예요. 이혜진 선생님. 명숙은 대원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명숙은 화가 났다. 거짓말 마세요. 전 다 봤어요. 두 분이 얼마나 친밀하게 이야기하는지. 대원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놨다. 혜진은 내 옛 애인이에요. 20년 전 북한에 있을 때 사귀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는 뭐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명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혜진은 그냥 옛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명숙은 대원을 믿을 수 없었다. 명숙은 집을 나왔다.
그리고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호는 명숙을 위로했다. 정호는 명숙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명숙은 대원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에 정호와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후회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달았다. 명숙은 정호에게 말했다. 어젯밤은 실수였어요. 잊어주세요. 정호는 상처를 받았다. 실수? 명숙 씨, 전 진심이었어요. 명숙은 정호를 떠났다. 하지만 이 일은 곧 대원의 귀에 들어갔다. 리순자가 대원에게 일러 바친 것이었다. 순자는 명숙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대원은 분노했다. 대원은 명숙을 찾아가 소리쳤다. 명숙 씨, 정호랑 잤다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명숙도 화가 났다. 당신이 혜진 씨랑 바람 피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난 바람 안 폈어요. 혜진은 그냥 친구예요.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그리고 대원은 명숙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이제 끝이에요. 전 명숙 씨를 믿을 수 없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첫사랑이 떠났다. 명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명숙에게는 딸 수진이 있었다. 수진은 20살이 되어 있었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수진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복잡한 연애사에 질려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은 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명숙은 기뻤다. 정말? 어떤 남자야? 수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준혁 오빠예요. 강준혁. 명숙은 경악했다. 강준혁은 대원의 아들이었다. 명숙은 당황했다. 수진아, 그건 안 돼. 준혁이는 왜요? 엄마는 준혁 오빠 아버지랑 사귀었잖아요. 전 준혁 오빠랑 사귈 거예요. 명숙은 막막했다. 딸이 옛 애인의 아들과 사귀다니. 이것은 너무 복잡했다. 명숙은 대원을 만났다. 대원도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귀다니. 헤어지게 해야 해요. 하지만 준혁과 수진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전 수진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수진과 결혼할 거예요. 대원은 아들의 결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명숙도 딸을 설득할 수 없었다. 결국 명숙과 대원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만나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대원은 명숙에게 다시 고백했다. 명숙 씨, 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명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명숙도 대원을 사랑하고 있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48세와 53세의 재회였다. 두 사람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정호는 명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 정호는 명숙에게 찾아가 애원했다. 명숙 씨,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전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숙은 정호를 거절했다. 정호 씨, 미안해요. 전 대원을 사랑해요. 정호는 절망했다. 정호는 복수를 결심했다. 정호는 명숙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호는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명숙이 미얀마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기록이었다. 정호는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명숙을 협박했다. 명숙 씨, 저랑 다시 사귀지 않으면 이 자료를 공개할 거예요. 명숙은 공포에 떨었다.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되면 명숙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명숙은 대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대원은 분노했다. 정호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대원은 정호를 찾아가 협박했다. 정호 씨, 그 자료 공개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당신 형 김영수가 인신매매범이라는 거 다 알려줄 테니까. 정호는 당황했다. 대원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정호는 물러섰다.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호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정호는 리순자를 찾아갔다. 순자는 여전히 명숙을 미워하고 있었다. 순자 씨, 명숙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순자는 정호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요? 명숙의 과거를 폭로하는 거죠. 순자 씨가 증언하면 돼요. 순자는 고민했다. 명숙은 한때 친구였다. 하지만 민철을 잃은 것은 명숙 때문이었다. 순자는 결국 정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언론에 명숙의 과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미얀마 유흥업소, 중국 불법 체류, 그리고 리순자의 증언까지. 명숙은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명숙은 절망했다. 복지관에서도 사임 압박을 받았다. 대원은 명숙을 지키려 했지만 여론은 무서웠다. 가장 큰 타격은 딸 수진이었다. 수진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은 수진을 유흥업소 딸이라고 놀렸다. 수진은 어머니를 원망했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엄마가 왜 그런 곳에서 일했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엄마는 살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다. 수진은 집을 나갔다. 명숙은 딸마저 잃었다. 명숙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명숙은 천천히 난간에 올라갔다. 그 순간 누군가 명숙을 붙잡았다. 대원이었다. 대원은 명숙을 꽉 안았다. 명숙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명숙은 대원의 품에서 울부짖었다. 전 지쳤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대원은 명숙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다. 대원은 명숙을 돌봤다. 명숙은 일주일간 집에만 있었다. 일주일 후 명숙은 결심을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명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다. 네, 저는 미얀마 유흥업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신매매 피해자였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말했다. 굶주림, 두만강, 배신, 감금.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명숙의 진실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명숙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호와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호는 명숙이 순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순자는 증언했다. 명숙 언니는 순이 언니를 두만강에 버렸어요. 총에 맞은 순이 언니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명숙은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원이 나섰다. 대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숙을 변호했다. 명숙 씨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누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준혁이 어머니 명숙을 지지했다. 준혁은 변호사로서 명숙을 법적으로 도왔다. 명숙 어머니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인신매매범들입니다. 수진도 마음을 바꿨다. 수진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해 못했어요. 명숙은 딸을 안아주었다. 가족이 다시 뭉쳤다. 여론은 점점 명숙에게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명숙의 책 자유를 향한 걸음이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명숙은 영웅이 되었다. 정호는 패배를 인정했다. 정호는 명숙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명숙 씨, 제가 졌어요. 축하해요. 명숙은 정호를 용서했다. 정호 씨 고마웠어요. 저를 한국에 데려다 줘서. 정호는 쓸쓸히 떠났다. 명숙은 정호를 배웅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리순자는 명숙을 공격했지만 여론은 오히려 순자를 비난했다. 사람들은 순자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했다. 순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순자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는 명숙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명숙은 순자를 일으켰다. 순자야, 일어나. 나도 내 고통을 이해해. 두 여인은 포옹하며 울었다.
두만강을 함께 건넌 동지들이 다시 화해했다. 순자는 명숙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언니, 사실 제 남편 김철호가 살아있어요. 명숙은 놀랐다. 뭐라고? 철호가? 네, 철호가 중국에서 저를 찾고 있대요. 제가 철호를 만나고 싶어요. 명숙은 순자를 도와주기로 했다. 명숙은 준혁을 통해 철호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철호는 순자를 보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순자는 철호를 용서했다. 하지만 순자는 철호와 재결합하지 않았다. 순자는 이제 혼자 살고 싶었다. 철호 씨, 전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는 함께 살 수 없어요. 민철이 때문에. 철호는 이해했다. 철호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명숙과 대원은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2003년 봄 대원은 명숙에게 프러포즈했다. 대원은 명숙을 두만강 근처로 데려갔다. 중국 쪽 두만강이었다. 대원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다. 명숙 씨, 당신이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이곳에서 제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네, 대원 씨. 결혼할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50세와 55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준혁과 수진도 축복했다. 리순자도 참석해서 명숙을 축하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이혜진이 나타났다. 혜진은 대원의 옛 애인이었다. 혜진은 명숙에게 경고했다. 명숙 씨, 대원은 제 남자였어요. 언젠가 대원은 저에게 돌아올 거예요. 명숙은 혜진을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결혼 후 명숙과 대원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혜진은 계속 대원에게 접근했다. 어느 날 명숙은 대원이 혜진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명숙은 질투에 불탔다. 명숙은 대원을 추궁했다. 당신 혜진이랑 뭐 하는 거예요? 대원은 당황했다. 명수가 오해야. 혜진이 조언을 구해서 만난 거야. 거짓말. 전 다 봤어요.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명숙은 집을 나갔다. 대원은 명숙을 쫓아갔지만 명숙은 돌아오지 않았다. 명숙은 리순자의 집에 머물렀다. 순자는 명숙을 위로했다. 언니, 대원 형부를 믿어요. 형부는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명숙은 믿을 수 없었다. 명숙은 대원과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다. 그 일주일 동안 혜진은 대원에게 계속 접근했다. 혜진은 대원을 유혹했다. 하지만 대원은 혜진을 거절했다. 혜진 씨, 전 명숙을 사랑해요. 당신은 과거예요. 혜진은 분노했다. 혜진은 명숙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이혜진은 명숙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혜진은 명숙의 과거를 더 파헤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명숙이 미얀마에서 탈출할 때 김화영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화영은 그 후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 혜진은 화영을 찾아냈다. 화영은 한국에 와 있었고 명숙을 원망하고 있었다. 혜진은 화영을 이용하기로 했다. 화영 씨, 명숙을 벌하고 싶지 않으세요? 화영은 눈빛에 증오를 담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저를 버린 그 여자. 혜진과 화영은 동맹을 맺었다. 두 여자는 명숙을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했다. 혜진은 대원에게 접근하며 명숙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 대원 씨, 명숙 씨가 미얀마에서 친구를 버렸다는 거 알아요? 명숙 씨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대원은 혜진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의심은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편 화영은 명숙을 직접 찾아갔다. 화영은 명숙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명숙 씨, 저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죠. 5천만 원 주세요. 안 그러면 언론에 다 폭로할 거예요. 명숙은 공포에 떨었다. 명숙은 대원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대원과의 관계가 이미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명숙은 돈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명숙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화영에게 돈을 줬다. 하지만 화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화영은 한 달 후 다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명숙은 절망했다. 명숙은 리순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순자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명숙을 도왔다. 언니, 이거 받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명숙은 순자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화영의 협박은 끝이 없었다.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명숙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영을 체포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숙의 과거가 또다시 폭로되었다. 명숙이 화영을 버렸다는 사실, 순이를 버렸다는 사실.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원은 명숙의 과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 대원은 명숙을 추궁했다. 명숙 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친구들을 버렸다는 걸.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우리 부부인데 숨긴 거예요. 두 사람은 또다시 격렬하게 싸웠다. 대원은 명숙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명숙 씨, 전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이혼해요. 명숙은 무너졌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 위기를 맞은 것이었다. 명숙과 대원이 이혼 위기에 처한 그 시기에 준혁과 수지는 결혼을 선언했다. 두 젊은이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키기로 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헤어져도 저희는 함께 할 거예요. 명숙과 대원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다. 결혼식 준비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원은 명숙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대원은 명숙에게 사과했다. 명숙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당신을 몰아붙였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숨긴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화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혜진은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혜진은 준혁과 수진의 결혼식 날 폭탄 선언을 준비했다. 혜진은 결혼식장에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객들이 놀라서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강대원 씨는 20년 전 북한에서 저와 결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버리고 혼자 탈북했어요. 대원 씨는 배신자예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숙은 혜진을 노려봤다. 대원은 당황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일이야. 준혁은 실망했다. 수진도 명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이 나섰다. 명숙은 혜진에게 다가가 당당하게 말했다. 혜진 씨, 그만하세요.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요? 대원은 이제 제 남편이에요. 혜진은 비웃었다. 남편? 이혼하려던 남편 말이에요? 명숙은 대원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혼 안 해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대원은 명숙을 놀라서 바라봤다. 명숙은 대원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대원은 눈물을 흘리며 명숙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명숙 씨. 사랑해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혜진은 패배를 인정하고 결혼식장을 떠났다. 준혁과 수진의 결혼식은 계속되었다. 리순자는 55세가 되었다. 순자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순자는 외로웠지만 다시 사랑할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남자 손님이 왔다. 58세의 박진수였다. 진수는 탈북민이었고 3년 전 한국에 왔다. 진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수는 순자의 식당을 자주 찾았다. 진수는 순자의 북한 음식을 좋아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사장님 음식은 고향 맛이 나요. 어디 출신이세요? 함경도요. 손님도 북쪽 분이세요? 네, 저도 함경도예요. 두 사람은 북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졌다. 진수는 순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6개월 후 진수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고백했다. 사장님, 전 사장님이 좋습니다.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당황했다. 저는 재혼할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진수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진수는 계속 순자의 식당을 찾았고 순자를 도왔다. 어느 날 순자의 식당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는 칼을 들고 순자를 위협했다. 진수가 그 순간 나타나 강도와 싸웠다. 진수는 칼에 찔렸지만 강도를 제압했다. 순자는 진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순자는 진수의 손을 잡고 울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순자는 감동했다. 순자는 진수의 진심을 느꼈다. 순자는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다. 진수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진수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55세와 58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병이 있었다. 순자의 전 남편 김철호가 나타난 것이었다. 철호는 순자가 새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 질투했다. 순자,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철호를 거절했다. 철호 씨, 이제 끝났어요. 전 진수 씨를 사랑해요. 철호는 분노했다. 철호는 진수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김철호는 박진수를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진수는 북한에서 보안원이었다. 그리고 진수는 많은 탈북민들을 체포했었다. 철호는 이 사실을 순자에게 폭로했다. 순자, 박진수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보안원이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 잡아넣던 놈이야.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순자는 진수를 추궁했다. 진수 씨, 이게 사실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전 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몇 명이나 죽였어요? 몇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진수는 눈물을 흘렸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전 매일 악몽을 꿔요. 그들의 얼굴이 저를 괴롭혀요. 순자는 진수와 헤어질까 고민했다. 하지만 순자는 진수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진수는 과거를 뉘우치고 있었다. 순자는 명숙에게 조언을 구했다. 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진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가... 명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우리 모두 과거가 있어. 나도 친구들을 버렸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진수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순자는 명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순자는 진수를 용서하기로 했다. 진수 씨, 전 당신을 용서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요. 진수는 감격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철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철호는 진수의 과거를 언론에 폭로했다. 전직 보안원이 한국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기사가 나왔다. 진수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일자리를 잃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진수는 절망했다. 진수는 한강 다리로 갔다. 뛰어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순자가 나타났다. 진수 씨, 안 돼요. 순자는 진수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울었다. 진수 씨, 전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해요. 진수는 순자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다. 명숙은 58세가 되었다. 명숙은 탈북민들을 위한 NGO를 설립했다. 명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NGO 운영은 쉽지 않았다. 자금이 부족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보수 단체들이 명숙을 공격했다. 박명숙은 북한을 미화하는 사람이다. 그녀의 NGO를 막아야 한다. 명숙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명숙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후원자를 모았다. 어느 날 명숙은 대기업 회장 최석환을 만났다. 석환은 68세의 노신사였다. 석환은 명숙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박명숙 선생님, 제가 NGO를 후원하겠습니다. 명숙은 감격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석환은 명숙의 NGO에 거액을 후원했다. 덕분에 NGO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석환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석환은 명숙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이었다. 석환은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석환은 명숙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명숙은 후원자에 대한 예의로 승낙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대원은 이것을 알고 질투했다. 명숙 씨, 최석환 회장이랑 자주 만난다며요? 후원자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거 몰라요? 명숙은 당황했다. 사실 명숙도 석환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전 당신만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대원은 불안했다. 대원은 석환을 만나 경고했다. 회장님, 제 아내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석환은 웃으며 대답했다. 강 선생, 사랑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명숙 선생님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명숙 선생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원은 분노했다. 두 남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명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했다. 대원은 자신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석환은 안정적이고 부유했다. 명숙은 혼란스러웠다. 석환은 명숙에게 고백했다. 명숙 선생님, 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명숙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대원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 이혜진이 명숙에게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대원이 혜진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명숙 씨, 대원은 저랑 잤어요. 한 달 전에. 명숙은 경악했다. 명숙은 대원을 추궁했다. 당신 혜진이랑 잤어요? 대원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혜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혜진은 증거를 제시했다. 호텔 CCTV 사진이었다. 대원과 혜진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명숙은 무너졌다. 대원은 변명했다. 명숙 씨, 그건 혜진이 술에 취해서 제가 호텔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명숙은 믿을 수 없었다. 명숙은 대원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해요. 전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대원은 절망했다. 하지만 명숙의 결심은 확고했다. 명숙은 석환에게 갔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일게요. 석환은 기뻐했다. 정말요? 명숙 선생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명숙은 정말 대원을 떠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냥 상처받아서 도망치는 것일까? 며칠 후 명숙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혜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호텔 CCTV는 조작된 것이었다. 대원은 정말 혜진과 아무 일도 없었다. 명숙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명숙은 대원에게 달려갔다. 대원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원은 이미 상처받아 있었다. 명숙 씨는 날 믿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슬퍼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대원은 명숙을 안아주었다. 울지 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화해했다. 명숙은 석환에게 사과하고 대원과의 관계를 지키기로 했다. 준혁과 수지는 결혼 2년 차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준혁은 일에 몰두했고 수지는 외로웠다. 수지는 NGO에서 일하며 한 남자를 만났다. 35세의 인권 변호사 이민재였다.
민재는 수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민재는 수진에게 호감을 느꼈다. 수진도 민재에게 끌렸다. 두 사람은 선을 넘을 뻔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수진에게 고백했다. 수진 씨, 전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수진은 당황했다. 민재 씨, 전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수진은 준혁을 사랑했지만 민재에게도 끌렸다. 그날 밤 수진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어? 일하다가 늦었어요. 준혁은 수진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재와의 문자가 있었다. 이민재가 누구야? 왜 이렇게 친밀하게 문자해? 수진은 당황했다. 동료예요. 오해하지 마요. 하지만 준혁은 믿지 않았다. 준혁은 수진의 외도를 의심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준혁은 집을 나갔다. 수진은 울었다. 다음 날 준혁은 민재를 찾아갔다. 준혁은 민재에게 경고했다. 제 아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민재는 당당히 대답했다. 수진 씨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제게 오는 거예요.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경고해요? 준혁은 분노로 민재를 때렸다. 두 남자는 격렬하게 싸웠다. 명숙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명숙은 딸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준혁이랑 왜 싸워? 수진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민재에 대한 감정, 준혁과의 갈등. 명숙은 딸을 안아주었다. 수진아, 결혼은 쉽지 않아. 하지만 준혁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 싸우고 화해하는 게 부부야.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수진은 준혁에게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외로워서 민재 씨한테 의지했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사랑해요. 준혁도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소홀히 했어. 두 사람은 화해했다. 수진은 민재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 2008년 리순자와 박진수는 결혼했다. 60세와 63세의 늦은 결혼이었다. 결혼식에는 명숙과 대원, 준혁과 수진이 참석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축복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김철호였다. 철호는 술에 취한 채 결혼식장에 난입했다. 순자, 이 결혼 안 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철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진수가 철호를 밀쳤다. 두 남자는 결혼식장에서 싸웠다. 철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순자는 이제 제 아내예요. 철호는 진수에게 주먹을 날렸다. 진수는 맞았지만 참았다. 명숙이 끼어들어 철호를 말렸다. 철호 씨, 그만하세요. 순자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철호는 명숙을 노려봤다. 당신이 다 망쳤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탈북하게 만들었잖아. 민철이도 당신 때문에 죽었어. 명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철호의 말은 명숙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순자가 철호에게 다가갔다. 철호 씨, 그만해요. 민철이 일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요. 철호는 무너져 내렸다. 철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철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순자는 철호를 일으켰다. 철호 씨,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민철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결혼식장을 떠났다. 결혼식은 다시 진행되었다. 결혼 후 순자와 진수는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하지만 진수의 과거는 계속 그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식당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70대의 김영철이었다. 영철은 진수를 알아봤다. 당신, 박진수, 20년 전 내 아들을 잡아간 보안원? 진수는 얼어붙었다. 영철은 진수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수용소에서 죽었어? 당신 때문에? 순자는 영철을 말렸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수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영철은 순자를 밀쳤다. 순자는 넘어졌다. 진수는 분노로 영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진수는 영철을 때리지 않았다. 진수는 영철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아버지 아들을 살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수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사죄했다. 영철은 진수를 보며 울었다. 내 아들을 돌려줘.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2010년 대원은 65세가 되었다. 대원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3기였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대원은 명숙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명숙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원은 혼자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명숙은 대원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대원은 자주 병원에 갔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명숙은 대원을 추궁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병원 가요? 대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대원은 명숙에게 진실을 털어놨다. 명숙 씨, 나 암이에요. 췌장암. 명숙은 경악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은 울면서 대원을 안았다. 바보. 우리 부부잖아요. 함께 아픈 거예요. 명숙은 대원을 극진히 돌봤다. 명숙은 대원과 함께 병원에 다녔고 항암 치료를 받는 대원을 간호했다. 하지만 대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대원은 점점 야위어갔고 통증에 시달렸다. 명숙은 대원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어느 날 대원은 명숙에게 말했다. 명숙 씨, 내가 죽으면 재혼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안 죽어요. 명숙 씨, 현실을 봐요. 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 명숙 씨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명숙은 울면서 대원을 안았다.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당신이 제 행복이에요. 대원은 명숙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해요, 명숙 씨. 평생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혜진이 대원의 병실에 나타난 것이었다. 혜진은 대원의 병을 알고 찾아왔다. 대원 씨, 제가 왔어요. 명숙은 혜진을 노려봤다. 당신 왜 왔어요? 혜진은 명숙을 무시하고 대원에게 다가갔다. 대원 씨, 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없을까요? 대원은 혜진을 거절했다. 혜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전 명숙을 사랑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전 20년을 당신만 기다렸어요. 대원은 혜진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혜진 씨의 선택이었어요. 전 명숙을 선택했어요. 혜진은 패배를 인정하고 병실을 떠났다. 명숙은 대원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당신은 제 아내니까. 김철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철호는 순자를 잃었고 민철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철호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철호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철호는 죽으려고 했다. 다행히 이웃이 철호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다. 철호는 살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명숙은 철호를 찾아갔다. 명숙은 철호에게 말했다. 철호 씨 왜 그랬어요? 민철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죠. 철호는 울면서 대답했다. 민철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순자도 날 떠났는데. 명숙은 철호의 손을 잡았다. 철호 씨,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당신의 가족이에요. 명숙은 철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명숙과 대원은 철호를 돌봤다. 철호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철호는 대원에게 말했다. 형님, 제가 형님한테 질투했었어요. 형님이 명숙 누나를 가졌으니까. 전 순자를 잃었는데. 대원은 철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철호 씨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철호는 눈물을 흘렸다. 저 같은 놈이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모두 과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철호는 대원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철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철호의 딸이 나타난 것이었다. 철호는 북한의 딸이 하나 더 있었다. 25세의 김민지였다. 민지는 아버지를 찾아 탈북했다. 민지는 아버지를 만나자 울었다. 아빠, 저예요. 민지예요. 철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민지는 10살 때 헤어졌고 이제 25살이 되어 있었다. 민지. 정말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철호는 딸을 꽉 안았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널 버렸어. 민지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철호는 딸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철호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11년 겨울 대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대원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명숙은 대원을 간호하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대원은 명숙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명숙 씨, 나 두만강에 가고 싶어요. 두만강요? 왜요? 거기서 당신을 처음 생각했거든요. 20년 전에 내가 강을 건널 때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좋아요. 우리 함께 가요. 명숙은 대원을 휠체어에 태우고 중국으로 갔다. 준혁과 수진도 함께했다. 가족 모두가 두만강에 갔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대원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숙 씨,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어야 했는데. 그럼 20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명숙은 대원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20년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진 거예요. 대원은 명숙을 안았다. 사랑해요, 명숙 씨. 평생. 평생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대원 씨.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대원은 명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명숙은 대원을 안고 울부짖었다. 대원 씨, 가지 마요. 제발,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준혁과 수진도 아버지를 안고 울었다. 가족은 두만강에서 대원을 보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원을 애도했다. 명숙은 대원의 관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명숙은 대원의 유골 일부를 두만강에 뿌렸다. 대원이 원했던 곳이었다. 대원 씨,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았지만 강하게 살게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명숙은 강물을 바라보며 울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다. 대원이 떠난 후 명숙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명숙은 집에만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명숙은 대원의 사진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다. 준혁과 수진은 어머니를 걱정했다. 리순자도 매일 명숙을 찾아왔다. 하지만 명숙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명숙은 한강 다리로 갔다. 명숙은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뛰어내리면 대원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명숙은 천천히 난간에 올라갔다. 그 순간 누군가 명숙을 붙잡았다. 최석환이었다. 석환은 명숙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명숙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석환은 명숙을 난간에서 끌어내렸다. 명숙은 석환의 품에서 울부짖었다. 회장님, 전 살고 싶지 않아요. 대원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석환은 명숙을 꽉 안았다. 명숙 선생님, 대원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러면 대원 씨가 슬퍼하실 거예요. 명숙은 석환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명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대원이
대원이 슬퍼할 거예요. 석화는 명숙을 집으로 데려갔다. 석화는 며칠간 명숙을 돌봤다. 석화는 명숙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 명숙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명숙은 석환에게 감사했다. 회장님 고마워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석환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명숙 선생님, 전 아직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명숙은 석환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명숙은 아직 대원을 잊을 수 없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전 아직 대원을 잊을 수 없어요. 석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천천히 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리순자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순자는 사실 민철 외에 또 다른 아이를 가졌었다. 북한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딸을 고아원에 맡겼었다.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딸이 이제 30살이 되어 한국에 왔다. 이름은 김수진이었다. 수진은 어머니를 찾아왔다. 수진은 순자의 식당을 찾아왔다. 수진은 순자를 보자 울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순자는 경악했다. 수진. 정말 수진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딸을 안았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수진은 어머니를 용서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남편 박진수는 수진의 존재를 몰랐다. 순자는 진수에게 수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했다. 순자는 진수에게 진실을 털어놨다. 여보, 사실은 제게 딸이 하나 더 있어요. 진수는 놀랐다. 뭐라고요? 딸이? 순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북한에서 낳은 딸 고아원에 맡긴 것, 그리고 이제 딸이 찾아온 것. 진수는 화가 났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리 부부인데.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수진을 우리 딸로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비밀을 숨기지 마세요. 순자는 감격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은 순자와 진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늦은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수진이 강준혁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수진은 준혁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수진은 고민했다. 수진은 명숙에게 조언을 구했다. 명숙 이모, 전 준혁 오빠를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명숙은 수진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수진아, 준혁은 이미 결혼했어. 그리고 수진이는 내 딸이야. 너는 포기해야 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명숙은 수진을 안아주었다. 수진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수진은 준혁에 대한 감정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2013년 명숙은 68세가 되었다. 대원이 떠난 지 2년이 지났다. 명숙은 조금씩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최석화는 여전히 명숙을 사랑했다. 석화는 2년간 명숙을 기다렸다. 석화는 명숙에게 다시 고백했다. 명숙 선생님, 전 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명숙은 고민했다. 대원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숙도 외로웠다. 명숙은 석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회장님, 천천히 시작해봐요. 석환은 기뻐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68세와 73세의 늦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반대했다. 준혁은 아버지 대원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요? 명숙은 아들에게 설명했다. 준혁아, 엄마도 외로워.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없니?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혁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수지는 어머니를 지지했다.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면 전 좋아요. 명숙은 딸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혜진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혜진은 명숙과 석환의 관계를 알고 질투했다. 혜진은 석환에게 접근했다. 회장님, 명숙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명숙은 당신의 돈을 원하는 거예요. 석환은 혜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혜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명숙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혜진은 분노했다. 혜진은 명숙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계략을 세웠다. 이혜진은 명숙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혜진은 명숙의 과거를 다시 파헤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명숙이 북한에서 남편 강철수를 독살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다. 혜진은 이 조작된 증거를 언론에 유출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명숙, 남편 살해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명숙은 경악했다. 명숙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철수는 얼어 죽었다. 하지만 조작된 증거는 완벽했다. 북한에서 철수를 검시했던 의사의 위조 증언, 독약을 샀다는 거짓 영수증까지. 명숙은 체포되었다. 명숙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명숙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숙에게 불리했다. 최석환은 명숙을 변호하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 준혁도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명숙을 살인범으로 몰아갔다. 피고인 박명숙은 남편을 독살하고 탈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준혁은 반박했다.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믿는 것 같았다. 명숙은 절망에 빠졌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화영이 법정에 나타난 것이었다. 화영은 증인석에 섰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화영은 이혜진이 자신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화영은 혜진과의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영 씨, 이 증거를 언론에 유출해 주세요. 1억 드릴게요.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는 혜진을 법정에 소환했다. 혜진은 당황했다. 이혜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혜진은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혜진은 위증과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다. 명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숙은 법정에서 울었다. 석환과 준혁, 수진이 명숙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모두 고마워요. 하지만 명숙이 가장 감사한 사람은 김화영이었다. 명숙은 화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화영 씨, 왜 저를 도와줬어요? 전 당신을 버렸잖아요. 화영은 눈물을 흘렸다. 명숙 언니, 전 한때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됐어요. 언니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였다는 걸. 그리고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는 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명숙은 화영을 꽉 안아주었다. 화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여인은 화해했다. 미얀마에서의 악몽은 이제 끝났다. 2015년 명숙은 70세가 되었다. 명숙과 석환은 2년간 사귀었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 70세와 75세의 늦은 결혼이었다. 준혁은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수진이 오빠를 설득했다. 오빠,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엄마도 외로우셨어요. 엄마가 석환 회장님을 사랑한다면 축복해줘야죠. 준혁은 결국 마음을 바꿨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준혁아. 결혼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리순자와 진수, 김철호와 딸 민지, 김화영, 한별, 서지연, 그리고 명숙이 도왔던 수백 명의 탈북민대.
명숙은 하얀 한복을 입었다. 석화는 양복을 입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례는 명숙의 오랜 친구가 맡았다. 주례는 감동적인 말을 했다. 이 두 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랑, 시련을 극복한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명숙과 석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명숙 선생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하객들은 환호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열렸다. 명숙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리순자가 명숙에게 다가왔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명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우리 정말 먼 길을 왔지? 그러게요. 두만강에서 여기까지. 기적 같아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순이 언니가 보고 싶네. 순이 언니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순이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걸. 두 여인은 포옹했다. 그들은 지옥을 함께 건넜고 이제 천국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 준혁과 수지는 결혼 10년 차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없었다. 수지는 불임이었고 오랜 치료에도 임신하지 못했다. 준혁의 어머니 대원의 전처가 나타나 수진을 비난했다. 어머니는 10년 전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 살아있었다. 수진아, 넌 아이도 못 낳아? 우리 준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수지는 상처받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혁이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지는 제 아내예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수진을 괴롭혔다. 어머니는 준혁에게 이혼하고 재혼하라고 강요했다. 준혁아, 수진이랑 이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랑 재혼해. 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전 수진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명숙도 준혁의 어머니를 만나 설득했다. 어머니, 아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준혁이와 수진이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수진을 괴롭혔다. 수진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수진은 명숙에게 왔다. 엄마,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가 날 괴롭혀요. 명숙은 딸을 안아주었다. 수진아, 준혁을 믿어. 준혁은 널 사랑해. 하지만 수진은 자신감을 잃었다. 수진은 준혁과 헤어질까 고민했다. 그 순간 준혁이 나타났다. 준혁은 수진에게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수진은 울면서 준혁을 안아주었다. 여보, 고마워요. 준혁은 어머니와 연을 끊었다. 준혁은 수진을 선택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1년 후 수진이 임신한 것이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수진은 42세에 첫 아이를 가졌다. 준혁과 수진은 기뻐 울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믿을 수 없어요. 기적이에요. 명숙도 손주 소식을 듣고 울었다. 명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원 씨 보고 있어요? 우리 손주가 생겼어요. 리순자와 박진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딸 김수진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순자는 할머니가 되었다. 순자의 식당은 크게 성공했다. 순자는 체인점을 냈고 부유해졌다. 하지만 순자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 김철호가 순자를 찾아왔다. 철호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순자, 내가 암이야. 가난 말기.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철호는 순자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순자, 내가 죽으면 민철이 옆에 묻어줘. 민철이랑 함께 있고 싶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철호 씨.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6개월 후 철호는 세상을 떠났다. 순자는 철호의 유골을 두만강에 뿌렸다. 민철이 잠든 그곳에 철호 씨, 이제 민철이랑 만났을 거예요. 민철이한테 잘해주세요. 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울었다. 순자는 철호를 용서했고 이제 철호도 평화를 찾았을 것이다. 순자는 남편 진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진수는 순자를 사랑했고 순자도 진수를 사랑했다. 두 사람은 늦게 만났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다. 2020년 명숙은 75세가 되었다. 명숙은 여전히 정정했고 탈북민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명숙은 마지막 대규모 강연을 하기로 했다. 서울 광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명숙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명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여러분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숙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 탈북, 두만강, 중국, 미얀마, 그리고 한국에서의 살.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림, 추위, 배신, 죽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원했으니까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명숙의 말을 들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친구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철수야, 철민아, 영희야, 순이야, 민철아, 대원씨.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수는 10분 이상 계속되었다. 명숙은 관중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명숙을 석환이 안아주었다. 명숙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명숙은 남편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2025년 명숙은 80세가 되었다. 명숙은 여전히 건강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준혁과 수지는 10살 아들 대원이를 키우고 있었다. 대원이는 할아버지 강대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대원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리순자와 박진수는 70세와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김철호의 딸 민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다. 민지는 아버지 철호를 용서했고 아버지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명숙의 집에 모든 가족이 모였다. 명숙과 석환, 준혁과 수진, 대원이, 순자와 진수, 민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후 명숙은 정원으로 나갔다. 석환이 따라 나왔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명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석환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명숙은 석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집 안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명숙은 생각했다. 이것이 자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두만강을 건넌 이유구나. 명숙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철수야, 철민아, 영희야, 순이야, 민철아, 대원씨. 보고 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하늘에서 답하는 것 같았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명숙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명숙은 꿈을 꾸었다. 두만강을 다시 건너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철수, 철민이, 영희, 순이, 민철, 대원. 모두가 함께였다. 모두가 함께 강을 건넜다.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꽃이 만발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명숙은 꿈속에서 말했다.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명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명숙은 80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 명숙이 도왔던 탈북민들, 명숙을 사랑했던 사람들. 모두가 명숙을 애도했고 명숙을 기억했다. 명숙의 유골은 세 곳에 뿌려졌다. 두만강, 대원의 묘지, 그리고 명숙이 사랑했던 정원. 석화는 명숙의 사진을 안고 울었다. 명숙 선생님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혁과 수진도 어머니를 추모했다. 어머니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리순자는 명숙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언니. 먼저 가면 어떡해요?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명숙은 이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명숙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났을 것이라는 것을. 박명숙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명숙의 정신은 살아있다. 명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명숙은 지옥을 경험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명숙은 두만강을 건넜다. 그리고 명숙은 자유를 찾았다. 명숙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모두 자유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모두 용감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용기를,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는 약속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겠다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박명숙은 말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희생의 대가이다. 하지만 자유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명숙은 옳았다. 자유는 가치가 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박명숙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희망은 항상 있다. 자유는 가능하다. 사랑은 이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